특별 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운영 원칙에 대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제가 배포한 자료나 옛날 동영상에도 일부 내용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또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이제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별 데이트 시간은 둘만의 시간이고, 따라서 그 시간이 잘 진행이 돼서 아이가 마음이 열리고 아이의 속마음을 이제 얘기하게 되면 말을 옮기시면 안 돼요. 말하자면 아이가 둘인 경우 딸한테 들은 얘기를 아들한테 한다든가, 언니한테 들은 얘기를 동생한테 한다든가, 누나 얘기를 한다든가, 이거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럼 아이들끼리 자기 얘기를 자기 형제한테 엄마가 말을 전한다,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들은 얘기를 아빠한테 하거나 아빠가 들은 얘기를 엄마한테 하는 것도 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이들도 어떤 모습, 자기의 이미지를 아빠한테 어떻게 연출할 것인지, 엄마한테 어떻게 보일 것인지, 이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뭔가 자기가 연출하고 싶은 모습이 다른 거예요. 또 아빠한테는 아빠한테 주고 싶은 모습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남녀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가족 간에도 미묘한 상대적인 심리적 작용이 있기 때문에 특정 사람한테는 특정한 태도나 특정한 이미지, 특정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섞여버리면 말하자면 못마땅한 거죠. 굉장히 좀 분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강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합니다. 이건 엄마한테 한 얘기인데 아빠가 들었구나. 이거 아빠한테 한 얘기인데 아빠가 엄마한테 얘기한 게 틀림없어. 이거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듣다 보면 이 얘기는 아빠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엄마도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인데 모를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섣부르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에는 아이한테 이 얘기는 엄마한테도 꼭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하고의 데이트 시간 때 엄마한테 네가 조금 알려들어요. 그렇게 얘기하고요. 마찬가지로 엄마도 이 얘기는 아빠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빠한테 네가 좀 얘기해라. 그런 시간이 당연히 있으면 좋고요. 없더라도 이 얘기는 전달하는 게 좋겠어 하고, 아이한테 들은 중요한 사건이라든가 중요한 이야기를 직접 본인이 얘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지, 말을 전달하면요 아이들이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특별 데이트 때 솔직한 얘기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되게 미묘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엄마하고의만의 시간이고, 엄마가 그 시간에 나눴던 얘기는 자기 마음에 잘 지키고 있다 그러면 더 신뢰감도 높아지고요. 그러면 아이가 속에 가지고 있는 깊은 얘기를 아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라인이 강화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이가 이제 여러 가지, 엄마하고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만의 어떤 고민, 자기만의 아픔, 자기만의 복잡한 생각들을 엄마 아빠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문제가 깊어지기 전에 부모가 인지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게 혼자 꿍꿍 앓고 지가 나름대로 자기의 어린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리 알면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나중에 얘가 알고 왔더니 몇 개월 동안 고민을 해왔었네, 경우에 따라서 몇 년을 자기만 다 하고 있었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분명히 특별 데이트에 있는데, 그 시간이 효과적이고 정말 중요한 정보를 내가 알아낼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라인으로서 중요하게 작동이 되려면 아이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시간에 정말 자기의 속마음을 다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드려야 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은 아이가 그 시간을 굉장히 오픈마인드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시그널은 그걸 물어볼 때죠. 뭘 물어봐요? 엄마는 솔직하게 얘기해봐. 손톱만큼이라도 누굴 더 사랑해? 나야 형이야, 나야 누나야, 나야 언니야, 나야 동생이야. 이거 반드시 물어봅니다. 물론 특별 데이트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계기가 되면 아이들이 그런 걸 물어보죠. 그게 그 아이들 마음속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어른들도 괜히 쓸데없이 너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때가 있지만 사실 그게 잘하는 짓은 아니죠. 쓸데없이. 하지만 아이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정해진 답이 있어요. 자, 똑같이 사랑하지. 야, 손가락을 깨물어 봐라.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세상에 어딨니? 다 내 새끼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 똑같이 사랑. 그렇게 해서 안 넘어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 누굴 요만큼이라도 더 사랑하냐 이거지. 51%라도 1%라도 더 사랑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를 집요하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대부분의 분들은 너를 조금 더 사랑해. 근데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건 소용이 없다 이거죠. 다 알아요. 다 아이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형, 언니, 동생 누나, 오빠한테는 또 반대로 얘기하겠지.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애들이 투각거리다가 뭔가 이렇게 시비가 걸리면 둘이 같이 쫓아와서 누굴 더 사랑하냐 이런 식으로 묻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다 사랑하는데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데이트하는 특별 데이트 시간은 너를 많이 사랑하지. 아니면 그때는 좀 세게 얘기해도 되죠. 너밖에 없지. 엄마 마음에는 너밖에 지금 뭐 보이는 게 없어. 이 시간은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더 이상 뭐라고 하기 어렵죠. 24시간 내 생각만 하고 있어.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럴 순 없죠. 뭐 어떻게 너만 사랑하고 네 형이나 오빠나 누나나 언니나 동생은 안 사랑한다. 그거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굴 조금 더 사랑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그 시간에는 너를 더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는 너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트집을 잡을 수가 없고요. 좀 아쉽겠죠. 엄마가 그 특별 데이트 그 시간 외에도 아빠가 24시간 나를 조금 더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나 그걸 이제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걸 본인들도 알죠. 아는데 요 시간에만 그런다? 그렇게 되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면 그 시간이 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임팩트가 더 있게 됩니다. 그런 대화를 이제 꾸준하게 나누시면 특별 데이트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그 시간이 정말 크게 느껴지고 그 시간을 정말 진지하게 잘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줄 수 있는 임팩트가 상당히 크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도 하죠. 정말 두 남녀가 세상에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열애의 감정에 들떠가지고 온 세상이 오로지 그 사람 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때도 있지만 그건 사실은 일시적인 거지 그게 평생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말 더없이 뭐 강력한 그 애정으로 둘이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하고 나면 맨날 싸우고 왜 저런 원수 같은 인간과 내가 같이 사는가 그렇게 되는 때도 있고 실제로 뭐 완전히 찢어져 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굉장히 높은 파고가 있으면 또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가지고 흐지부지 되는 것도 사람의 마음인데 그래도 어떤 순간에는 정말 그 사람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게 정답이고 어떻게 보면 솔직한 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솔직한 답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너밖에 없고 나도 그 시간에는 사실 그 아이의 가장 100%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특별 데이트 시간이 정말 특별해지고 임팩트가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것들이 이렇게 두 번, 세 번 혹은 몇 년 지속돼서 뭐 가능하면 사실 오래 그런 특별 데이트를 나눌 수 있는 세월이 쌓이면 더 좋죠. 그러면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마음속에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진정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나다라는 느낌을 유지할 수 있고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이를 굉장히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죽을 때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자기 마음의 여러 가지 슬럼프들,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 그것이 아이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의 원천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요. 엄마 아빠가 그래도 나를 가장 사랑했어 라는 어떤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되게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서적으로. 그리고 그 문제는 죽을 때까지도 나이가 한참 들어가지고 아니 뭐 이제 엄마 아빠는 돌아가신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아쉬움, 상처, 말하자면 비어있는 듯한 그 공허감 그런 것들은 잘 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특별 데이트를 열심히 함으로써 아이한테 그런 부모로부터 내가 가장 사랑받았다는 확신을 각 아이가 다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은 정말 이 사람의 죽을 때까지의 어떤 정서적인 건강과 행복에 큰 보탬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말 한마디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은 너밖에 없어. 너에 대한 마음으로 내가 가득 차 있어. 그런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던져줌으로 해가지고 아이를 실제로 굉장히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그런 방법으로 특별 데이트를 반드시 실천을 하시고, 그리고 잘 안 되면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 상담을 신청하세요. 그러면 제가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 대한 또 적절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